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이커머스 서비스의 다가서는 디자인, 사업 성장과 UX 향상의 양립을 위해서 라인에서 EC 디자인 디버전의 하시모토 씨, 조조에서 UI UX 디자인 디파트먼트 매니저 하야시 씨, 그리고 야후 재팬에서는 쇼핑 총괄 본부 야후 쇼핑 디자인 책임자인 다나카 씨, 이 세 분에게서 각 서비스에서의 사업과 UI UX 향상의 양립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되는 이커머스입니다만 오늘이 다다를 때까지 많은 형태로 유저들에게 제공을 해왔다고 봅니다. 사업 성장이란 사명도 있는 가운데 UI, UX를 양립시키기 위해서 많은 수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세션에서는 라인, 조조, 야후 재팬에 대해서 EC 프로덕트의 디자인을 리드하는 세 분에게 사업의 성장과 그리고 그 과제 해결을 위해 디자인의 입장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공헌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비즈니스 UX의 양립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들었으면 합니다. 각 프로덕트에 최근 대규모 리얼 사례가 있다고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모더레이터를 진행할 야후재팬 주식회사의 에모리입니다. 2006년에 야후재팬에 입사해 지금까지 플래너, 디렉터, 프로듀서 등 여러 가지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1년에 쇼핑 총괄 본부의 CX 디자인부에서 부부장으로 취임해 오늘 오신 다나카리사 씨와 함께 항상 서비스의 여러 가지 일을 개선하자라는 노력을 하고 있는 사이입니다. 자, 그럼 제가 혼자 계속 얘기하는 것도 좀 쑥스럽기 때문에 각각 자기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하시모토 씨 부탁드립니다. 하시모토 켄거라고 합니다. 라인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좀 사진이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생긴 거랑 너무 다르죠. 네, 제가 이런 등단하는 데에서 하는데 쓰는 사진이 별로 없어서 한 10년 전에 사원증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습과 너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그 얘기였습니다만 10년 전에 사원증이란 얘기지만 저는 라인의 전신이었던 네이버 재팬에 입사했던 것이 한 10년쯤 전입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좀 흔하지 않은 UX 디자인이라는 것에 소속을 해 있었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사업의 프로덕트를 UX 디자인 관점에서 디자인해 나간다 하는 리소스라든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그래서 지금 소속하고 있는 라인, 그게 네이버가 라인이 된 것인데요. 이런 형태로 되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프로덕트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포털 서치 컴퍼니라는 것과 JPEC 컴퍼니라고 하는 곳에서 디자인 실장을 하고 있고, 주 프로덕트로서는 라인 뉴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라인 기프트 등의 프로덕트의 디자인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시모토 씨 괜찮으세요? 저 사진하고 완전 달라요. 저는 지금 머리는 완전 하얘졌으니까요. 자, 그럼 계속해서 하야시 씨 부탁드립니다. 하야시 켄타라고 합니다. 조조에서 디자이너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6년에 조조에 입사했습니다만 그때는 디자이너가 아니라 물류창고에서 준사원으로 일을 했었는데 디자인 쪽에서 사내 모집이 있어서 흥미가 있었기 때문에, 또한 조조타운이라는 게 조조타운의 유저에서 시작해서 입사를 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경험자도 상관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좀 도전해보자라는 마음으로 거기서부터 제 캐리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조타운의 운영, 개발, 그리고 세일, 프로모션 전반적인 부분을 다 하고 작년부터 UI, UX의 전제를 보는 매니저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좀 사진이 제가 혼자 찍은 사진이 없어서 얼마 전에 좀 찍었는데 왜 이렇게 표정이 이상하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그냥 괜찮겠다 싶어서 썼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혼자 다 디자인부터 모든 걸 다 혼자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파란색이시네요. 네, 저 오늘 디자인도 다른 사람하고 다른데 오히려 좀 눈에 튀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마지막 리사 씨. 야후재팬의 다나카 리사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야후 쇼핑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6년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때 계기는 그냥 어쩌다가 배속이 된 게 야후 쇼핑이었는데 어쩌다 그러다 보니 즐거움을 느껴서 지금까지 계속 EC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입사했을 때는 최초에는 디자이너로 입사하고 그야말로 UI, UX 또 코딩도 당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3년, 4년 정도 지났을 때 조금 더 내 아이디어를 형태로 만들고 싶다라는 것이 있어서 도중에 기획부로 한번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도 몇 년 야후 쇼핑 물론 야후 쇼핑입니다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기획 일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몇 년 지나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 고민했을 때 역시 저는 고객과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디자인부로 다시 되돌아가 지금은 서비스 전체의 책임자 그리고 디자인 팀의 리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저도 리사라고 말을 합니다만 항상 좀 많이 의지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곤란을 겪을 때 항상 의지를 합니다. 자,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제부터 세션에 들어가겠습니다. 최근에 리뉴얼 사례부터 말씀을 듣는 것이 좀 쉬울 것 같은데요. 시청자분들께서 슬라이드를 준비를 하시고 이제부터 얘기를 들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각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얘기를 들을 것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직접 들으시고 그 앱을 확인해 가면서 들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하시모토 씨. 라인이 얼마 전부터 10월 말인가요? 새로운 기능을 시작했다라고 했는데요. 그 얘기부터 들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먼저 라인 기프트의 리뉴얼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외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라인 기프트는 코스메 뷰티 카테고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YOY의 360% 증가라는 이 시에서는 그 숫자가 너무나 큰 성장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도 기프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뷰티가 여기까지 늘어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매주 전체 회의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그 세일을 하시는 분들이 노력을 하셔서 서서히 유명 브랜드 그리고 하이 브랜드부터 점점 늘어나서 라인 뷰티에서 코스메가 점점 증가한다. 그래서 유저들이 알아줄 수 있는 부분이 됐다라는 것 때문에 이 숫자를 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은 라인 세일에 걸쳐 있는 분들께는 감사를 드려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숫자의 배경에 있어서 금년 8월이라고 할까요? 여름쯤에
라인 기프트 이제 코스메에 힘을 넣을 거다라는 식으로 사업부장께서 그 책임자의 호령이 있어서 자 그럼 뷰티를 전면으로 밀고 나가자라는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라인 기프트 뷰티가 10월 19일 리리스가 되었습니다. 제 기억에 8월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 달 만에 이것을 릴리스라고 했다라는 것은 라인에서도 굉장히 엄청난 속도로 이 서비스를 유저에게 제공을 한다 하는 그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인 스텝을 만들고 릴리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디자인을 먼저 그림을 만들고 그것을 기획하고 같이 머리를 짜내서 만들어내는데 회사에서 피그마를 해서 디자인을 합니다만 피그마에서 디자인과 UI, 룩앤백을 만들어서 기획하는 사람과 조인에 거기서 서로 말을 나누면서 했다. 그래서 IMB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계획에 넘겨서 만들어 나갔다. 그러니까 아주 빨리 서비스 릴리스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유저에게 서비스를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중시하고 있는 포인트는 뷰티라는 면, 역시 아름다움을 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진에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컨버전 중시로 라인의 UI, UX엔 없는 쇼케이스 같은 느낌으로 사진을 예쁘게 보이는 그 부분에도 굉장히 중시를 하고 있습니다. 라인 기프트의 한정 상품에서는 저희 당사에서 촬영을 해서 이 사진을 만들어 간다. 이런 새로운 가치, 새로운 체험이라는 것을 라인 기프트에서 제공해 가자라는 그런 컨셉으로 이번에 만들고 있습니다. 단 이것은 조조님 뷰티 저희보다 선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2달에 릴리스까지 가지고 간다는 것은 너무나 빠른 것으로 다양한 벤치마킹도 했는데요. 라인 기프트는 보신이 사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보내는 거이기도 하고 뷰티나 코스메라는 것은 색상이라든지 향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선택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기능을 구현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리뷰라는 기능, 이것도 아직도 불충분한 면이 많기 때문에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뷰티에 국한하지 않고 라인 기프트, 라인 전사에서 주력하고 있는 사업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라인 기프트는 컨버전을 중시하는 서비스로 되어 있었다는 점이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반성할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물론 퀵하게 스타벅스에 보내서 감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체험 방식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사람들에게 뭔가 선물을 주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할 때 그것만이 아니지라는 걸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반성을 하고 있어서 이 선물 체험을 조금 더 가치가 있는 것, 조금 더 유저에게 원하는 것들을 업데이트해 가자. 이것을 전사 차원에서 대처를 하면서 지금 실행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인 기프트라는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내 터치포인트인 라인이라는 개선도 있어야 될 것이고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메시징이라는 부분에서도 힘을 써서 기프트를 받아서 좋았다, 기프트를 보내서 좋았다라는 걸 해서 이쪽 부분 쪽에서도 전체적으로 이 기프트의 UX를 개선해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사의 슬로건으로서 내걸고 있는 Closing the Distance로 이어져 나가는 건 아닐까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금부터 내년까지 라인 기프트 UX를 크게 개선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월 만에 하신 건가요? 네, 2개월입니다. 피그마를 사용해서 디자이너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개선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이거를 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걸렸을까요? 스펙을 결정하고 요건을 정의하고 CMS라든지 이번에도 물론 했지만요. 빠르다고 해도 6개월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3분의 1의 속도로 릴리즈했다는 것은 최근 그 예로서는 굉장히 흔하지 않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먼저 숫자라는 게 배경에 있습니다. 일단 빨리 내어서 그 시장의 반응을 보고 싶다라는 점이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사업 전체가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테스트 해보자. 라인 스타일로서 일단 먼저 해보자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에 비추어서 서비스를 실시를 했다라는 느낌입니다. 지금까지 숫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까지 유행이 와 있다. 뭐 이런 분위기가 바뀌다. 일단 보여가자. 디자이너란데 UI UX에서 움직여 갔다라는 그런 느낌이 컸나요? UI UX는 나중에 나올 수도 모르겠는데 디자이너만이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비즈니스 서비스 컨디션 마켓이라든지 그와 같은 부분을 전부 다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가야 된다는 점인데 그 점에서는 이번에 가능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야시님 뭔가 질문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개발을 단축하는 피그마를 사용하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만으로 그렇게 단축이 가능했나요? 어느 쪽이냐 하면 여기에 주력을 하자라고 하면서 의사통일입니다. 디자이너뿐 아니라 기획도 그렇고요. 프론트엔드 그렇고요. QA도 그렇고요. 세일즈가 지금까지 구축을 해온 것들을 보다 더 저희들의 힘으로 만들어 가자라는 의사통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구성 멤버들이 프로덕트를 만드는 그 멤버들도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모두가 다 하나지 벡터를 보면서 이를 위해서 전진할 수 있었다는 점, 그게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통일이라는 점에서 UI UX 디자이너의 역할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의사통일에 있어서의 UI UX 디자이너의 역할. 역시 여러분들이 같은 방향을 보는 거, 그 구체적인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체성을 실현하는 것은 디자인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인 기프트의 새로운 비전이다라고 그림을 보임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구축을 해나가지 그 방향으로 가자. 라고 하면은 비전으로 그것을 제시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의사를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게 디자이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질문하고 듣고 싶은 대답이었습니다. 리사님 질문 있으신가요? 라인 기프트 중에서 코스메나 뷰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세그멘트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지 않나요? 그 중에서 이래서 이런 디자인으로 했다라든지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맞는 디자인을 중시한 점이 있을까요?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는데요. 컨버전 중시로 한 UX 설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뷰티는 사진의 그 아름다움이라든지 시즐감, 이것을 갖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게끔 하기 위한 거에 의식을 했습니다. 사진의 움직임이 달라지든지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서 1층은 거의 화장품 코너가 있잖아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마음에 드는 브랜드에게 가거나 하는데 이번에 좀 테마를 좀 바꿔볼까 하는 식으로 그 층을 돌아다니면서 쇼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쇼케이스적인 부분을 이번엔 좀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사진, 예쁜 사진을 컨셉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그 브랜드별로 카테고리를 만들고 하는 식으로 그게 확실히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식했습니다. 무조건 예쁜 거 그리고 그 페이지가 예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의식했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스마트폰은 화면이 작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얼마만큼 예쁘게 보이게 하는가 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네, 맞아요. 좀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는 상품의 라인업이라고 할까요? 그 컨텐츠의 커버리지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그 쇼핑의 중요점이 됩니다. 그 작은 스마트폰 화면에서 얼마만큼 예쁘게 보일까 하는 것이 이 시의 UX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항상 그것을 생각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쩌면 그것을 조조 씨에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럼 계속해서 조조 얘기를 듣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조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조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했었던 10년 만에 아주 좀 큰 리뉴얼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소개해드리고자 생각합니다. 10년 전에 만에 무엇을 어떻게 리뉴얼했나 하는 게 있을 텐데요. 10년 전에 했었던 것은 조조타운이 아니라 CG를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웹이지만 마치 길거리에서 쇼핑을 한다라는 듯한 것에 중심을 뒀었습니다. 그 당시 그 거리에서 사람으로 컨셉을 바꿔서 좀 더 사용하기 편한 쪽으로 변환을 했습니다. 웹에 인터넷에서 옷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점점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해줬다. 그러니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라는 것이 그 1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0년이 지난 뒤에 이보다는 좀 더 다른 챌린지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 작년입니다. 작년 3월 18일에 릴리스를 했습니다. 그 릴리스한 내용이 컨셉이 여기 이겁니다. more 패션 그리고 패션 테크. 이게 전략 이념이기도 합니다만 이 리뉴얼 하기 전에 저희의 조조스트 게이조크스루스트 같은 것을 릴리스했었는데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와 패션을 섞어서 뭔가 이 세상에 좀 더 다른 체험 또는 가치를 제공하자 하는 것에 힘을 넣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패션에는 여러 가지 문제, 이슈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게 반드시 따라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테크놀로지를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라는 부분에 거기에서 데뷔한 것이 조조 글래스 를 데뷔시켰습니다. 그리고 1년 전에 조조 매트 이건 발 마사지용인데요. 그리고 함께해서 조조타운 안에 그 몰 가운데 코스메 전용의 조조 코스메라는 몰과 조조 슈즈라는 신발 전용 몰을 또 다시 만들어서 당시 저희가 몰인 몰이라는 식으로 말을 만들었었는데요. 신발의 경우에는 사이즈를 몰라서 못 산다. 화장품 경우는 색깔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어렵다. 화장품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리고 그 차이도 그 가게에서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시면 그 화면을 통해서 그 색깔 자체를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폐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테크놀로지로 해결을 하자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서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모르 패션
패션 부분에 있어서는 하이브랜드적인 좀 이렇게 좀 도단한 부분인데요. 그것을 취급하는 것으로 우리가 패션을 취급한다라는 블렌딩도 있어 저희 회사로서는 이 키워드를 바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자잘한 그 디자인 업데이트입니다만 왼쪽이 2021년 3월까지였는데요. 색 그리고 톤도 여러 가지로 좀 바꿔서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지금까지 조조타운은 검은색을 이게 바탕에 골드였는데 그 전부터 고객의 이미지가 좀 보기 어렵다. 저희도 물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걸 좀 더 모던이라고 할까요? 좀 더 새롭게 바꿔서 새로운 형태로 해보자. 그리고 역시 저희의 색을 좀 누르는 것으로 취약적인 상품, 아이템 위에 서보자. 저희에게는 상품을 손님들이 봐주시길 바라기 때문에 뭐를 모았나 하는 것을 좀 생각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합쳐서입니다만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로고도 좀 쇄신을 해서 원래는 썼던 로고를 얼마 전에 조조고식 오리지널 폰트를 사내에서 만들어서 이 모든 서비스에 이것을 다 바꾸는 것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아이콘도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좀 자잘합니다만 가장 왼쪽에 있는 그 정렬된 것 같은 건데요. 이게 원래 두 발이 있어서 사람이었는데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사람 발 하나 둘을 하나로 해서 약간 좀 장난스러운 듯한 그 아이디어를 내기도 해서 저희들 스스로도 즐겁게 작업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코스메 사업에 또는 신발에 하는 식으로 각 사업마다의 UX의 체험을 서로 추천해가며 나갔는데 새로운 콘텐츠용으로 나가고 각 사이트마다 리뉴얼을 하면 아무래도 US 유저를 떼놓고 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디자이너들 가운데에서 뒷테마로 한 것은 중요한 부분은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 리뉴얼해서 다 흥분했다 하더라도 고객들로부터 그것에 반영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 저희들에겐 중요한 점이어서 디자이너들이 하면서 이거는 너무했다, 이거는 괜찮을 거다라는 식으로 마치 그 쇼핑할 때 그 눈높이에 맞춰서 고객의 불이익이 되지 않을 것을 의식을 하면서 진행을 했다라는 기억이 있습니다. 1년 전이어서 지금 그걸 다시 기억하는 것이 좀 시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전리 측에서는 야후 재팬에 있어서도 참고를 굉장히 많이 하는 면이 많습니다. 리사님에서 뭔가 질문하고 싶은 점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인스파이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궁금한 게요. 이거는 너무 많이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너무 많이 앞서갔다라는 건 어떤 걸까요? 바람직한 그 방향 저희들도 유저로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있었을 때 없어도 반세가 되지 않을까. 이 순서를 바꿔본다든지 추가하는 요소도 있지만 위치를 변경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검색 페이지
상품 상세 페이지 그리고 카트 페이지 이 순서의 흐름은 절대로 이 유저들이 신경을 쓰지 않도록 바꾸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이게 유저들이 신경 쓰지 않다라는 건 어떤 뜻일까요? 예, 거부감 없이 그런 느낌입니다. 조금 전에 봤는데 탑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쇄신되었는데요. 네, 사업 부분적으로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확대해 가자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세우는 면으로서 고객님이 그 직접 보는 거 그게 이게 다 감춰져 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배너 이 테두리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 몰을 세 개로 나눔으로써 우리들이 많이 내세우고 싶은 부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의 수요와 공급을 맞춰 간다든지 아니면 그거는 드레스틱하게 바꾸고 그리고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손님 고객들에게 보내드리고 그리고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더 쇼핑이 편하게 됐다 이런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변형을 하고 시행착오를 하면서 개선을 하는 부분과 바꾸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바꾸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주력을 했습니다. 그럼 야후 재팬 쇼핑에 관련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리뉴얼을 하셨죠. 그 얘기를 중심으로 했겠는데요. 야후 재팬 쇼핑도 10월 12일에 전면 리뉴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컨셉트는 이 놀라운 쇼핑 체험을 하자라는 페이지를 만들고요. 그 외에도 UI가 쇄신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문자가 너무 많은데요. 리뉴얼을 한 계기인데요. 원래 야후 재팬 쇼핑하고 페이페이 몰 이 두 개의 몰이 있었습니다. 이걸 하나로 합치자라는 부분이 압도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원래 야후 재팬하고 페이페이 몰에는 컨셉이 있었어요. 야후 재팬 쇼핑에는 원래 있던 것으로 뭐든 판매를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미지로는 보기가 어려운데요. 뭐든 막 복잡하게 놓여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페이페이몰은 새롭게 만든 몰로 굉장히 새로운 느낌이 드는 몰이었죠. 근데 공식 스토어라든지 아니면 갱신된 스토어가 있다든지 어느 쪽이냐고 하면 백화점 같은 느낌의 몰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TV 광고도 백화점의 페페몰 이런 식으로 광고를 때렸죠. 근데 이거를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 때 처음에 생각한 것은 이게 통합이 됐을 때 어떤 몰이 되면은 좋을까라는 이미지로서는요. 큰 이 대형 몰과 같은 사람들이 많고 북적거리는데 이 동선이라든지 이 오프라인의 그 점포일 경우에는 벤치가 놓여 있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를 이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크게 세 개로 키워드를 나눴습니다. 안심 그리고 쾌적성 그리고 뭔가 북적거리는 느낌 이걸 의식하면서 만들어 갔습니다. 그 위에서 고객님들을 위한 건 아닌데요. 이 어떤 물건을 제조함에 있어서 중요한 점이기도 합니다. 이 리뉴얼 할 때 저희들이 클로건으로 내걸었던 것입니다. 1초에 알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을 중시하면서 만들어갔습니다. 디자이너도 숫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번 리뉴얼에 관계자 전부 합치면 20명 정도 멤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디자인도 제각각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느 디자인이 좋지라고 고민이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지침을 해서 1초에 알 수 있는 건 어느 쪽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다든지 근데 보다 더 아름답고 알기 쉬운 페이지로 하기
씌웠기 때문에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만약에 이거를 실른다면 어느 쪽일까 이런 식으로 해서 판단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럴 경우에는 이거지 이러면서 고민스러웠던 것들이 해결이 되면서 답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했죠. 조금 전에 나왔던 얘기하고도 비슷한데요. 뭐라고 할까요? 그 개념과 조작의 코스트를 절감해 가는 거 이게 스트레스 프리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을 의식을 하면서 만들어 갔습니다. 구체적으로 샘플의 예를 보여드리겠는데요. 탑 페이지는 이런 식으로 배너를 크게 해서요. 보다 읽고 이해한다기보다는 보고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래픽을 메인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검색 페이지로 말하자면은 여러 요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이번에는 상세 모드하고 긴 모드라고 해서 이미지를 중심으로 보는 모드는 그 이미지를 중심으로 해서 리뉴얼을 했습니다. 페이지는 그 밖에도 리뉴얼을 많이 했는데 이 정도로 제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교적 저도 야후 재팬 쇼핑 라인님도 조조 측도 같이 함께 했는데요. 정보를 계속 발신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위로 해서 정보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축약을 하자. 물론 디자인하고 이거 한눈에 봤을 때 느낌은 중요하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소재를 중요시하자라고 이거 어느 쪽으로 할까? 그러면 싼 거는 어느 쪽이지라고 하면은 결국 정보가 적으면서 이 행간이 커져도 상관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자라는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하시모토님 뭔가 질문하고 싶은 궁금한 점 있습니까? 지금 비교를 하셨잖아요. 압도적으로 리뉴얼을 한 쪽이 훨씬 더 보기 쉽고 라인의 크리에이티브 철학의 심플함이 있는데요. 요소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중요한 정보만을 전면에 내세우자. 아마도 그런 컨셉이었을 것 같은데요. 심플이라는 것은 이퀄 이해가 쉽다라고 이어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저 코스트를 절감할 수 있는 이거야말로 유저빌리티인 거죠. 광고에도 나와 있는데요. 사전에 자료를 읽었는데요. 중요한 금액이라든지 이것이 좀 크게 되어 있다든지 배너 부분도 원 센텐스로 1초로 전달이 가능한다든지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해주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도 참고를 하고자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보기 쉽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야시사님은 뭔가 질문이 있을까요? 네, 그 코스트라는 것을 유저님들이 굉장히 원하시는 부분이잖아요. 1초에 알게끔 만들자. 말 표현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단어를 몰라도 이 화면을 봤을 때 이 중요한 게 뭔지는 전달이 되는 이거를 만지면은 어떻게든 되는 이런 화면이 뭔가 스토리를 전달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가 이게 만약에 파탄이 돼버리면은 손님들에게 전달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심플이라든지 중요한 부분을 간단하게 전달하는 거 이거는 어느 서비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그 패션하고 테크놀로지 조조님 이거 뭐지? 이 조합을 그거밖에 없잖아요. 스마트폰에도 테크놀로지가 진화를 해나가기 때문에 이 볼 수 있는 거랑 인터랙션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그게 없었지 있지만은 유저님은 계속 그거를 눌러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눌러갔을 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폭이라든지 심플 이런 부분을 우리들은 자주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그 슬로건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리뉴얼 사례로부터 이 테마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얘기가 풍성해져 가지고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고 싶은 것은 UX라는 영역에서 디자이너에게 질문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UX를 생각하는 것은 디자이너만일까요? 네, 그럼 먼저 제가 말씀드리면 UX, 유저 체험을 상상한다는 것은 디자이너만의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그리고 엔지니어링 하는 부분에서도 그것은 필요합니다. 디자이너만이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혜야시 씨는요? 저도 같은 얘기입니다만 UX는 모두가 다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반대로 가능성이 늘어나고 더 깊어진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디자이너의 역할로서는 그것을 약하게 만들라는가 아니면 그 위치에 있으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사 씨는요? 저도 계속 UX 디자인은 모두가 다 UX 디자이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EC라고 해서 그 변수가 많고 뭐 상품 수도 많다고 했지만 그 배송도 있고 판매 상태, 가격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모든 사람들이 UX를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이 좋은 체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전에 하시모토 씨께서 말씀하셨지만 디자이너가 구체적인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 접점을 해서 체험을 나눠간다라고 하셨는데 착지점도 슈팅을 해가는 것이 맨 처음에 디자인하는 것은 우리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만 UX라는 부분을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생각을 하면서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좀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아직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더 얘기된다면 좀 더 하고 싶긴 했어요. 좀 더 먼저 이 얘기가 됐으면 좋았었겠는데 생각보다 여러분께서 많은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슬슬 마치겠습니다. 이씨 인터넷이 시작한 것은 일본에서는 1995년 컴퓨터가 시작하고 인터넷이 시작이 되면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부터 EC 서비스라는 것이 매일 연구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고 계십니다. 2020년이었나요? 코로나 가운데에서 EC가 늘어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스크를 다 하시고 계신데 그 당시에 처음에 마스크 파동이 있었을 정도였는데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생각도 더 듭니다. 조조의 하야시 씨도 말씀하셨지만 EC는 로서는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색깔 또는 모양, 크기, 무게 시착해 보고 싶다라고 그게 실현이 안 되는 것도 있는데 또는 손가락 끝으로 다 간단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간편함 이것이 EC 인터넷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를 계기로 혹시 괜찮으시다면 디자인 여러분께서 이제 해보고 싶다, 기획을 해보고 있다, 아니면 이게 계기가 되었다라는 부분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